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전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은 사실 여름 하계 전정, 동계 전정, 또 하계 전정은 이제 월별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정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수고가 지금 금년도에 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수고가 완전 다 컸어요. 이렇게 다 크고 이렇게 측지에 또는 이렇게 유인을 하지 않고 키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꽃눈이 형성이 안 되면은 밀식장애라 그래서 결국은 수세를 이제 약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약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나무가 이렇게 컸을 때 크고 꽃눈들이 맺혀지지 않았어요. 꽃눈들이 맺혀주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4 곱하기 2다 이러면은 이 측지를 만들기 위해서 유인을 해 놓거나 적심을 해서 꽃눈을 만들어줘. 유인하게 되면은 꽃눈이 형성돼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25일 전에 적심을, 절단 전정을 이렇게 계속 해주면 또 그 안쪽에 있는 눈에서 꽃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6월 한 10일경 정도에서 절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절단을 해줘 꽃눈이 형성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꽃눈이 안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나무 대목을 봤을 때는 내가 M9을 사왔습니다. M9은 보면은 대목이 굵고 대목이 이렇게 굵어야 되는데 이게 좀 가늘어요. 전부 다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M26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땅을 파봐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은 안 파겠는데 땅을 팠을 때 이 뿌리가 노라면은 이제 M9입니다. 울긋불긋하면은 M26 대목이에요. 그래서 근래 들어와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나무를 심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묘목을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묘목을 살 때 그 묘목상에서 이제 나무를 사서 와서 보니까 뿌리혹병이 세균병입니다. 세균병. 근데 곤쳐지지 않아요. 그건 이제 분석해 보면 이제 걸으면서 이제 온다고 하는데 뿌리혹병은 결국은 나무에 뿌리가 달린 거, 혹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 것을 전부 다 혹을 띄고 이렇게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심었다가 얼마나 찜찜한지, 원래 그런 것을 가지고 심었다가 발견되면은 묘목상에 대한 고발 조치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센터다 전화를 문의해 보니까, 그건 이제 세균성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팔았다고 하면은 제재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다 농사꾼들인데 참 고발하기가 어렵고 그냥 묘목 대금만 도로 받고 전부 다 팠습니다. 파고 전부 다 태웠어요. 태우고 나서도 엄청난 찜찜해요. 그래서 다른 묘목상에 또 옮겨서 묘목을 또 그 다음에 또 샀습니다. 늦게 가서 또 샀는데 이거는 뭐 M9도 있고 M26도 있고 또 홍로를 샀는데 미얀마 후지 품종을 또 같이 섞어가지고 들여 팔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굉장히 기분 나쁜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형법상 무슨 사기라든가 뭘 해서 내가 고발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농사 짓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그냥 나무에 홍로, 밭에 후지가 몇 뿌리가 들어있어요. 그래, 이것은 이제 M9인지 M26인지 이걸 사실 잘 파봐야 돼. 땅을 파봐야 돼요. 노라면 M9, 울긋불긋하면 M26입니다. 그 지금 다른 얘기가 하다가 그래 됐네요. 일단 이런 것을 전정을 해야 돼. 전정을 해야 되는데 수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무조건 꽃눈을 남겨야 돼요. 꽃눈을 남기해서 전정을 한다 이렇게 보고, 그럼 전정하는 시기는 언제냐? 전정. 우리가 겨울 전정 있잖아요. 이렇게 수세가 센 나무들은 우리가 과일을 따고 바로 전정을 들어가야 돼요. 뭐 지금 해도 되고, 또 과일이 없다고 하면 10월 중순경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여기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추워서 이제 그렇게 안 하겠지만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겠죠. 만들어 가지고 뿌리로
뿌리로 전분으로서 축적합니다. 그럼 뿌리가 단단해지겠죠. 그러면서 이 9월 달서부터 9월 10월 초까지 뿌리가 커져요. 굵어지면서 이 대목들도 이제 굵어지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양분을 뿌리가 굵어지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양분을 만드는 그 시기 기간 동안에, 만약에 10월 중순이면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또 11월 중순까지 지금까지도 잎이 있으니까 한 달 동안에 양분을 만들지 못하게, 이만큼 끊어주면 이만큼 양분을 만들 것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세가 센 나무들은 전정으로 한다 하면은 과일을 따고 나서 전정해야 됩니다. 전정할 때는 우리가 근래 들어와서 이제 불안병이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다 그래요. 저도 이제 불안병이 사실 없었는데 가지 불안병은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병 약을 친 적이 없어가지고 뭐 없으니까 안 쳤는데 한 가지가 여기 보니까 가지 불안병이 이렇게 발생됐더라고요. 그래서 끊어내고 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과일을 이제 소독을 해야 돼요. 소독을 하고 한 90초 정도, 그러니까 이거 소독을 요걸 칙칙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거는 이제 소독용 에탄올이에요. 요거 뭐 800원인가 뭐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 요걸 가지고 이제 요다 이제 넣어요. 넣어가지고, 날씨가 오늘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요건 뭐 그냥 한 800~900원 정도 치했을 거예요. 근데 요것은 이제 그 에탄올인데 몇 프로이냐, 요 프로가 중요합니다. 요 80% 이상 돼야 돼요. 소독에 여기에 들어있는. 여기 좀 조그만 게 좋은데, 조그만 게 있었는데, 그걸 어딘가 또 여름철에 잊어먹었네요.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있다가 소독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금방 쓰면 안 되죠. 금방, 자, 요렇게 소독을 반드시 할 때 해야 돼요. 하고, 한 6, 7나무 전정한 후에, 아니면 한 10개 정도 전정한 후에 다시 또 이걸 이제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조직이 있으면 그 죽은 조직의 불안병이 그 포자들이 거기에 앉아서 다시 그 나무를 죽이게 만드는 거니까 이 불안병은 12월에서 4월까지 이 기간 중에 발생이 굉장히 많이 된다. 전염이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럼 그게 왜냐? 이렇게 전쟁을 하기 때문에, 죽은 조직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불안병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손가락만 하든 약간만 좀 굵다 생각하면 저는 이제 톱신 페스트를 바릅니다. 톱신 페스트를 꼭 발라야 되는 것이, 이거 오늘 뭐 선물 받은 건데, 요거 농협에서 이렇게 저는 이제 이 톱신 페스트를 이렇게 넣어갖고 다녀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손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장갑을 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무다 묻힙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하고, 1월부터 시작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월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준이 안 나가고 오후에 나가서 몇 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세가 센 나무들을 어떻게 해서 꽃눈을 오게 하느냐, 이 중요한 겁니다. 이 꽃눈이 오지 않으면 나무가 계속 자라게 되면은 뭐 나무죠. 사과나무가 아니고. 그래서 이 나무를 만들 때 처음에 심어 놓고, 요게 보면 이제 나지라고 해요. 나지. 꽃눈이 발생되지 않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나무가 별로 그동안 자라게 키워봤을 때 별로 나무가 많이 안 커져. 처음에 심을 때는 그날 해는 별로 많이 안 커요. 그 다음 해에 많이 큽니다. 그래, 그 다음 해에 요게 약재, 성장 조절제, 그런 약재들을 여기에 꽃눈에다가 이제 발라주든지, 아상을 넣든지, 이래 해서 여기 나오게끔 하는데, 오래 심었기 때문에 오래 이게 안 했어요. 수세가 약해질까봐. 그런데 보니까 끝까지 다 컸습니다. 한 2m 넘게 컸어요. 네, 조그만 거 갖고 왔는데. 그리고 이 밑에는 유인 안 하고 끊어줬댔어요. 끊어서. 절단 전정을 했단 얘기죠.
절단정정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이렇게 절단정정 했을 때 꽃눈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꽃눈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여기 끊어졌을 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세게 확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전정을 한번, 그래도 꽃눈이 만들어진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꽃눈들을 아끼면서 전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제식 1m, 1m. 그래 1m면은 우리가 이 밑쪽에, 밑에 쪽에를 우리가 측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꽃눈만 보고 과일 끝에 과일을 달리게끔은 할 것인지, 그건 자기 마음 생각할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측지가 있으면서 그 과일을 달리게끔 하던 것인지, 아니면 끊어져서 측지의 여기서 이제 1m 간격이니까 한 30에서 끊어줘서 거기에서 결과지를 만들어서 과일을 달 것인지, 나무의 습성을 알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데는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4 곱하기 2일 때는 이 정도는 그냥 끝을 과일을 두지 않고 절단정정해서 결과지들 나오게끔 보통 해요. 그 다음에 한 중간 3분의 2 지점 이후로는 끝에 꽃눈을 남기고 전정합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가온에 가면 이 상부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냥 꽃눈이 잘 안 만들고 지고 이랬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끊으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끊으면 가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많이 나오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모이면 굉장히 웅장하게 세력이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상부 쪽에는 꽃을 남겨야 돼요. 이 전정이 기본입니다. 3분의 2 지점은 무조건 끝에 과일을 달린 꽃을 남기면 전부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력이 세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나무를 스세가 세고 하니까 무조건 옆 밑에서부터 꽃눈을 살리고 나머지는 끊어줘서 끊어주는 전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꽃눈이 없을 때는 한 20cm 간격에서, 요만큼 한 간격에서 끊어줘서 안쪽에 결과지가 내내 보면 끊어줬을 때는 결과지가 눈을 한 6개 정도 놔두고 저는 끊어줘요. 6개 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6개 정도 이렇게 끊어주게 되면 여건은 세게 나가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좀 약하게, 세 번째는 꽃눈이 맺힐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여기 결과지 꽃눈 맺힌 것을 살려서 결과지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전정을 위해서 사다리 타고 내려와서 하셔야 되지만, 저는 밑에 무조건 꽃눈을 그냥 살려보려고 해요. 꽃눈을 살려보려고 하고, 그래서 꽃눈을 살려보려면 꽃눈을 보고 꽃눈이 없는 곳만 자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 이것은 보는 꽃눈이 없어요. 꽃눈이 없으니까 이것은 봐서 끊어주는 거죠. 이거 측지의 개념으로 보면 돼요. 이 하부 쪽에는 이제 측지의 개념을 좀 보면서, 요것은 이제 꽃눈이네요. 이것도 꽃눈 2개 잡혔어요. 그 다음에 이 정도 거리는 놔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차 변환부가 있는데, 연차 변환부 한 꽃눈이 이렇게 한 4-5개 눈들이 만들어지게끔 놔두고 이렇게 끊었어요. 근데 내년에 또 여기서 꽃눈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안쪽 부위에 꽃눈이 있으면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꽃눈이 만들어졌네요. 이걸 끊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5개 정도 남겨놔두고 끊어줬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줬습니다. 끊어주니까 꽃눈이 안 만들어지고 또 생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꽃눈이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끊어줬어요. 여기를 또 끊어주니까 여기 약간 아까 끊었던 게 세게 나오면서 안에 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2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도 꽃눈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꽃눈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끊으면 돼요. 이거는 내 방식입니다. 내 방식. 나무를 알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끊었는데, 보통 끊는 거 보면 여기 끝부분에, 아래층 부분에 이렇게 가지를 없이 하려면 그냥 여기서부터 과일을 세력이 좀 세니까 달게 하려면은 꽃눈을 보고 달면 돼요. 이렇게 꽃눈을 보고. 그건 나 마음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꽃눈이 있죠. 그러니까 꽃눈을 남기고 여기 잠그는 거. 여기도 꽃눈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굉장히 꽃눈이 없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꽃눈이 있네요.
자, 이것도 보면 여기서 꽃눈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꽃눈이 없습니다. 꽃눈 없고, 이 가지가 이쪽으로, 이걸 꽃눈이네.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4, 5개 놔두고,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자, 여기는 꽃눈이 있어요. 작아요. 작은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끊어줬습니다. 여기에 끊어줬는데, 이 안쪽으로 꽃눈이, 예, 만들어졌네요. 이거 만들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6월 25일 전에 끊어주고, 또 6월 한 10일 정도 좋겠어요. 저 생각에. 6월 10일 정도 끊어주고, 너무 세게 나오면 또 한번 끊어주면 6월 25일 전에만 끊어줬으면은, 왜냐면 멎을 때 끊어줘야지 야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멎는 거예요. 그래서 꽃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꽃눈이 끊어주고 끊어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밑에 만들어졌네요. 꽃눈이. 자, 요것도 꽃눈이 만들어졌어요. 요거는 이제 밑에 끊어줬는데,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자, 이거는 가지가 있는데, 이건 너무 세게 나갔어요. 이거는 애초에 없애버려도 되겠다. 이렇게. 자, 이거는 꽃눈이 있느냐, 없냐 봅시다. 요것도 만들어졌어요. 요거는 꽃눈이 없어요. 없으면 이렇게 해서 한 20cm 건색 끊어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꽃눈이, 요 정도 끊어주고, 요거는 여기 꽃눈이 없어요. 이렇게 가는 가지가 나왔지만 꽃눈이 없네요. 여기도. 이 나무들이 세다는 얘기죠. 그럼 이 안쪽에 꽃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꽃눈이 이 가지만큼은 안 만들어졌네요. 꽃눈이 없어. 그리고 꽃눈이 없으면 다시 그거 끊어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밑에 거 꽃눈이 있어요. 여기 하나 있네. 자, 그냥 이렇게 전정을 해서 과일을 일단 달아 먹는 게 중요해요. 달아 먹는 게. 이건 여기 끊었더니까 여기 꽃눈이 생겼어요. 요 끝은 꽃이 없어요. 그럼 이런 것은 여기에 바로 과일 달래기 하려면 이렇게 끊으면 돼요. 여기는 꽃눈이 됐네요. 자, 요거 됐어요. 자, 여기는 꽃눈이 없습니다. 없고, 요 밑에 요 꽃눈이 있어요. 그럼 꽃눈이 있으면 이렇게 끊어주는 겁니다. 꽃눈을 남겨두고 끊어줘요. 이렇게. 자, 여기도 꽃눈이 있어요. 여기에 꽃눈인데 끝은 없네. 여기에. 끝을 꽃눈을 남겨요. 여기 꽃눈이 없죠. 이렇게 끊었을 때 이 안쪽으로 꽃눈이 형성돼야 되는데 안 돼 들었어요. 이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끊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꽃눈을 보고, 이렇게 밀식일 때는 꽃눈을 보고, 과일이 만약에 여기에 꽃눈이 많이 없었다면 이 나무는 내내 키우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만약에 저기에 꽃눈이 지금 있으니까, 꽃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전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전정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요렇게 할 수 있게 이걸 수세를 잡아야 된다니. 만약에 이 꽃눈이 이렇게라도 없다고 하면은 대목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된다니. 대목 노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꽃눈이 있어서 이 꽃눈 가지고 내내 과일을 달아서 수세를 잡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만한 꽃이 지금 10개 이상이고 우쪽에 있을 것 같은 꽃이 피면 그대로 다 살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꽃눈이 없다고 하면은 4개월, 꽃눈이 내내 만들어지는 시점이 5월 말에서 6월, 7월입니다. 6월, 7월. 그러면 4개월 전, 3개월, 최소한 3개월 전에 노출을 시켜져 있어야 돼요. 3개월 동안에 야들 자기가 뿌리가, 많이, 대목이 땅에 뿌리가 많이 묻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야들이 인식해야 돼요. 100일 정도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세력을 확 약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3월, 하여튼 땅이 녹으면은 그때 노출을 시켜줘야 된다. 지금 노출시켜줘도 돼요. 지금 노출시켜야 되는데, 또 동해가 또 걱정이 돼요. 노출되어 있으면은, 또 동해가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땅이 녹을 때 그때 파주고, 그때 동해 예방을 하면서 파주는 게 좋아요. 그래, 파줘가지고, 그 다음에 5월달 이제 좀 힘들게 하면서, 6월달에 꽃눈이 맺혀질 수 있도록. 과일 나오는 꽃이
만들어져야만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만드는 방법은 유인도 있지만 유인 끊어줘서 안쪽으로 꽃눈이 형성되게도 할 수 있고 유인해서 꽃눈이 형성되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세력을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목 노출을 대목은 지상부와 뿌리와는 2대1이에요. 위에 2m면 뿌리는 전체 합하면 1m입니다. 그 2대1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나무는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수세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대목 노출을 지금은 이렇게 10cm를 했어요. 좀 너무 많이 묻었죠. 저도. 근데 지금 뚝을 이렇게 뚝을 높게 이렇게 두껍게 했습니다. 이렇게 뚝을 이렇게 높게 했는데 이렇게 뚝을 높게 한 이유는 이렇게 수세가 높을 때 끌어서 대목 노출을 항상 이 정도 다 컸다고 하면은 항상 후지는 대목 노출을 20cm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뚝을 만드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뭐 다축이라든가 구여트리 하는 분들 보니까 뚝을 하나도 안 만들고 쑥이 땅속으로 쑥 들어가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 다축하는데 뭐 여러 군데 보니까 그것은 세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경사졌으면 땅을 좀 파낼 수 있지만 뿌리를 노출시킬 수 있지만 평지에서는 노출시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우니까 당근을 시작합니다. 당근은 그러니까 흙이 녹을 때 뿌리를 끊어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해서 끊어주는 것만 했었는데 근래 들어와서는 땅을 파고 뿌리 큰 걸 가지고 이렇게 끊어내고 뭐 이래 하더라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환상막피는 언제 하느냐? 5월 말 6월 초입니다. 이 하는 시기가 중요해요. 만약 환상막피를 뭐 3월 달에 뭐 4월 달에 했다 하면 나무는 죽어요. 나무 우로 양분이 올라왔을 때 환상막피를 해주면 대목 부위 2mm 정도 끊어서 둬야만이 이미 올라온 양분들은 위에 잎에서 자라게 됐죠. 자라게 되면서 나무가 다시 자라면서 수세가 약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상박피를 하는 시점은 5월 말 6월 초다. 그 다음에 당근은 3월 달 하여튼 일찍 뿌리를 끊어주는 거야. 뿌리에 영양분이 꽉 차 있는 그 영양분이 올라오지 못하게 끊어주는 겁니다. 뿌리를 끊어서 뿌리 속에 영양분이 있는 것을 올라오지 못하게 끊어주기 때문에 세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세력을 조절한다. 그러면은 그 세력 조절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유인을 했을 때 꽃눈이 만다든가 끊어줬을 때 한다든가 환상박피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래도 이제 꽃눈이 형성이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고 걱정이 되면은 다 6월 달에 이제 머지기 시작해요. 머지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인산가리, 꽃눈 분화를 촉진하는 게 인산입니다. 인산가리를 줘서 가리는 단단하게 하고 숫기를 조절하고 잘 그냥 막 자라는 걸 신초 생장을 억제하는 것이 가리예요, 가리. 그냥 못 크게 하니까 뭐예요? 꽃눈을 형성하려고 할 거라고. 나무를 가지를 못 자라게 하니까 꽃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비료를 연면 시비를 해가지고 꽃눈을 형성하든지 꽃눈을 만들어든지 이렇게 만들기만 꽃눈만 만들어 놓고 과일이 달기 시작하게 되면은 나무는 과일로서 수세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오늘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수세가 강해서 꽃눈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환상박피라든가 당근 또 유인 아니면 이렇게 한 5, 6마디를 놔두고 끊어서 그 중간 한 2, 3가지 마디를 지난 후에 안쪽으로 꽃눈이 형성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비료를 줘서 인산가리를 줘서 꽃눈 분화를 촉진시키는 비료를 주고 가리를 줘서 신소 생장을 억제시킬 때 꽃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시고 그런 것들 이제 가만 놔두면은 꽃눈들이 오긴 와요. 한 3년 지나면 오는데 가만 놔두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유인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꾸 잘라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꽃눈이 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이만큼 됐을 때 여기에 눈 5개 놔도 끊어줬어. 5개 놔도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5개나 끊어주면 여기에
하나가 가지가 이렇게 결과지가 나오잖아요. 이 중에 나오는 거예요. 아주 긴 건 또 끊어주는 거예요. 딱 끊어주고, 요 쓸만한 거 놔두고 또 끊어주고. 예, 끊어줘서, 이거 끊어줬더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끊어줘서 나오고, 끊어줘서 나오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요런 방식도 있지만은, 그냥, 이런 작은 가지에 열린 거 놔두고, 그냥 바싹 끊어서 다시 신초를 다시 받아서, 꽃눈을 만드는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서 꽃눈을 형성하고 만들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무를 키우면 되겠습니다. 근래 들어와서 이제 그 다축 재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다축.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것은 제가 이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다축 재배 하실 때도 이 뚝을 만들어야 돼요. 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만들어서 만약에 수세가 이게, 세다. 그러면은 4개월 전에 꽃눈을 만들어지는 시점에 4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만들어지면 2, 3월 달에 땅을 뿌리를 많이 흙을 파서 뿌리를 노출시키게 되면 지상부가 자람이 억제돼요. 억제되면 꽃눈을 만들어진다. 그럼 꽃눈이 만들어지면 꽃눈에 과일을 달아서 과일로서 수세를 안정화시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 저도 이제 내년에 다축 시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다축을 해서 또 다축이라는 건 뭐 과일 좀 크게 만들고 좀 품질 좋은 걸 만들고 또 일손을 좀 도와주고 또 햇볕 같은 거 잘 또 부치키게 또는 이제 뭐 공기 같은 것도 잘 바람도 잘 소통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뭐 다축도 아직 그 오래도록 된 역사는 없어요. 없지만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뭐 강사들도 많이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다축도 더 이제 조금 편리할 수도 있어요. 편리할 수도 있고 너무 성급하게 어떤 분들은 하다 안 되니 뽑아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니고 비를 이제 초창기 1년, 2년까지는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우고 3년부터는 또 2년째부터라도 몇 개씩 다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다축에 대해서 저 영상을 좀 많이 이제 찍으려 해요. 찍고 내일 영상 하나 찍겠습니다. 다축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부탁드립니다.